돌을 만들고 주변 환경을 만든 다음 풀을 심고 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돌 만들기도 이 지형 만들기와 비슷한데요. 이런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사각형 크기는 나중에 스케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크기를 2m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하고 겹치지 않도록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높이까지 적당히 주신 다음에 자, 이것을 면을 나누려면은 더블 클릭을 한 다음 안쪽에 있는 면을 전부 선택해야 됩니다. 그룹을 한 다음에 하시면 좋은 점이 이때 컨트롤 A를 누르면 그룹 안에 들어있는 것만 선택되기 때문에 선택이 쉽습니다. 그리고 JHS 파워바에서 스플릿업이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면만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면을 나누시거나 이러지 말고 처음에 만들고 바로 스플릿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culpt를 이용해서 벌지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일부를 튀어나오게 하거나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시면 들어가고 그냥 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브러쉬 사이즈와 그리고 힘은 맨 앞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인데요. 창이 뜨면서 라디어스와 스트렝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히 조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당길수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돌의 형태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게 밀고 당기고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것만 되고 이런 뭉툭한 뾰족한 면들을 처리하는 건 좀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각각 네 번째 있는 이 스무스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표면을 좀 동글동글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바이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각진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남기고 또 둥글게 해야 될 부분은 둥글게 해주시고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길게 빼줘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계곡, 시냇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이제 참고해서 돌을 만드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나 구성을 하고 그 다음 그룹을 닫은 다음에 여기 스케쳐 기능 중에 소프트 엣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것 중에서 여기 소프트 코 플래너 이게 체크가 기본값으로 빠져 있는데 물체를 선택하고 뺐다가 다시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복잡하게 보이는 면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없앨게요. 사람은 크기만 이제 가늠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돌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초기화,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돌은 좀 여러 개 할 거기 때문에 뭐 돌 1, 2, 3, 4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된 맵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사이즈를 적당히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돌을 배치를 해주는데 배치하실 때 이제 주변을 가리는 용도의 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했을 때 장면을 구성하는 돌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같은 돌이라도 사이즈를 줄이고 안으로 묻어 놓거나 아니면 돌리거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회전을 하실 때 방향키 왼쪽, 오른쪽, 위 이렇게 세 방향으로 돌려주는 방향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데요. 살짝 돌려주고 90도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같은 돌이지만 이렇게 용도를 좀 바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복사를 하고 회전을 살짝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돌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긴 걸 만들어서
배치를 해볼게요. 그룹을 먼저 하고 더블 클릭 컨트롤 A, 거기서 스플릿 기능을 사용해서 나눠주고, 여기에 벌지 기능으로 이렇게 면을 빼주고, 소프트 기능, 스무스 기능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Shift 키 누르시면 이렇게 면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모양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친 면이 나오면 스무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프트 엣지에 가서 이런 게이지를 올렸다 내렸다 해서 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프트 코 플래너라는 기능을 체크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핑을 다른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핑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매핑은 UVW 맵이라는 좌표가 잡히게 되는데, 나중에 VLA에서 범프 맵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VLA에서 범프 맵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 잡아놓은 이 사이즈가 그 UVW 맵의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이즈를 잘 정해서 이 모양이 보이게 해주시고, 그 모양대로 나중에 이제 범프가 처리되도록, 범프는 여기 VLA 에셀레이터를 눌러주시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재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누른 다음에 도올에 가서 지금 실시간 렌더링을 잠깐 해볼게요. 이걸 누르고 이렇게 딱 해주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렌더링이 걸리게 되는데, 그냥 봐도 뭐 돌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울퉁불퉁한 입체감을 더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서 돌 재질을 선택하고 확장시켜서 일단 Edit VLA를 눌러주시고, 이게 실시간 렌더링을 하면서 이런 조작을 하시면 약간 반응이 느리게 올 수 있어요. 자, 범프 맵을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맵에 해당하는 이 박스를 누르신 다음에 비트맵, 그리고 아까 넣어준 맵이랑 똑같은 맵이긴 한데, 이게 이제 범프에 들어가는 흑백 맵이거든요. 이걸 선택해서 넣어주면 여기 입체감이 확 들어가게 되죠. 자, 이건 이제 맵이 적용된 거고, 여기에서 범프에 해당하는 이 값을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더 세게 나타나게 됩니다. 돌 첫 번째 집어넣을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시간 렌더링을 켜놓고 하면은 반응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시간 렌더링 끄고, 여기서 마찬가지 범프 그리고 비트맵 선택을 해서, 아까 디퓨즈, 그러니까 기본 맵으로 넣어준 그 맵이랑 똑같은 건데 이름은 똑같죠. 이름은 똑같은데 그게 범프 맵,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스 맵으로 들어가 있는데, 범프 맵이나 디스플레이스 맵은 약간 성격이 비슷합니다. 둘 다 울퉁불퉁한 입체감을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서, 그리고 여기에 수치를 뭐 세게 넣으시면 또 그만큼 세게 범프 느낌이 날 겁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좀 심하게 표현되고요. 여기는 한 이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느낌만 좀 더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렌더링 해보면은 지금 햇빛이 좀 세게 들어와서 그래도 좀 괜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울퉁불퉁하게. 자, 그러면은 배치를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잔디로 이제 채우는 거죠. 잔디랑 그리고 약간 산비탈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채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플릿 기능으로 분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벌지 기능으로 위쪽으로 뽑아 올려줄게요. 이거는 단위가 좀 크게 해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00 정도 사이즈로 벌지를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뽑아주면 점점점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높아지도록. 우리 장면 내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잘 스무트 기능으로 이렇게 잘 안 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앞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흙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산비탈 주변, 계곡 주변에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도 잔디 맵을 일단 넣겠습니다. 초기화를 한번 하고 그리고 잔디 이런 맵은 이제 약간 잔디 같으면서 바위돌 느낌도 같이 있는 이제 그런 재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시 소프트 코플래너를 빼서 이렇게 씬을 보면 이쪽은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거 반대쪽에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플립 기능으로 반전시켜서 이쪽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그러니까 남는 공간을 이제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한 거고요. 여기도 잔디를 좀 덮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디가 서로 약간 살짝 여기는 흙이 있고 여기는 잔디만 좀 들어가도록 해줄 건데 역시 초기화 새로 만들기를 하고 잔디 해주고 잔디가 있었으니까 잔디 2로 해야 되겠네요. 준비되어 있는 맵을 보통 맵 사이즈는 1000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넣어주면은 이런 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씬을 잡으면 이렇게 잡히겠죠. 나중에 주변에 나무를 좀 심어주고 잔디나 이런 걸 이제 표현하면 잘 표현이 될 것 같고요. 흙맵도 넣어주겠습니다. 반응이 조금씩 느린 게 맵을 너무 무거운 걸 써서 그런데요. 맵핑 하실 때 맵이 가로로 한 1000 정도만 돼도 볼만 하거든요. 너무 큰 걸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쓴 맵들이 4000 사이즈로 된 걸 쓴 건데 요거를 자료를 올려드릴 때는 제가 좀 가볍게 변경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 물 표현인데 물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 렌더링을 해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초기화하고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일단은 물을 해주고
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맵을 쓰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게 Vlay에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라서 일단 맵을 넣어주고 이게 이제 색깔을 넣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실시간 렌더링을 켜고 이걸 보면서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에세레이터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물이거든요. 그러면 유리랑 똑같이 하는데 대신 이제 범프에다가 노이즈라는 맵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 돼요. 유리는 반사 이렇게 흰색으로 끝까지 올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반사가 생기죠. 그리고 굴절 밑에 리프렉션 굴절인데 역시 끝까지 올려서 투명하게 일단 만들어주는데 이러면 그냥 투명해지기만 하고 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의 그 특징이 이거 지금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의 특징이 지금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출렁이지 않는 물처럼 지금 표현되죠. 그리고 흙 바닥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범프에다가 그냥 기본 맵 중에서 노이즈란 맵이 있는데 노이즈 B가 사이즈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기엔 훨씬 더 좋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너무 자글자글하게 물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적당한 사이즈로 1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출렁임 있는 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여기다 이제 잔디를 이렇게 풀을 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